저는 올해 결혼 10년차 남성입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부부 갈등 혹은 고부 갈등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나 드라마가 많습니다. 저 역시 불과 몇 년 전까지 양가 집안의 문화 차이 그리고 삶과 자녀 교육의 가치관 차이 등으로 아내와 많은 갈등을 겪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잘 살고 있지만 또 언제 어떤 문제로 갈등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부부는 서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결혼 생활해야 하며 부모와 자식은 서로 어떻게 대해야 고부 갈등 혹은 장서 갈등이 생기지 않을지 소장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결혼 10년차 남성인데 요즘 TV나 인터넷에 고부 갈등, 부부 갈등을 다룬 많은 프로가 있고 또 양가의 문화가 좀 달라서 그래서 이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 존중하고 지금은 배려하고 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걱정인데 부부가 어떤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해야 하며 부모와 자식은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하며 고부 갈등, 장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한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참 이 답하기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요즘 이렇게 부부 간에 고향이 아주 달라서 정치적인 의사가 달라 유언 위기에 놓이거나 굉장히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지내고 그냥 남보듯이 사는 사람도 봤고요. 또 결혼을 서로 이 집안에 흔히 한국에서 이야기하는 레벨이 다른 결혼을 해서 서로 간에 상대의 집안 문화가 너무 싫다. 그리고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 자녀 교육 방식 이런 것들이 다르다.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제 지인 중에는요. 지인은 어렵게 컸는데 좋은 대학을 나오다 보니까 부잣집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사립학교 보내고 특수 교육을 시키는 이런 부분에서 갈등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또 자녀를 어릴 때부터 조기 유학을 시키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갈등하는 걸 봤을 때요. 저 집에 참 말은 안 해도 그렇지 갈등이 크겠다. 어떤 집들은 보면 부인이 자녀를 데리고 미국이나 캐나다 가서 살고 혼자서 사는 기러기 가족도 여러 군데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느끼는 생각은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결혼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자, 결혼을 했을 때 서로 간에 살아온 방식도 아주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서 살았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먹는 거라든지 생각하는 거라든지 또 자녀 교육을 시키다든지 정치적인 의식이라든지 또 라이프 스타일에서 굉장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가를 결혼 전에 서로 간에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충동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는 이런 갈등이요 어떻게 소화되는가 하면 결혼 전에 오래 동거를 하면서 서로 간에 그런 거를 다 보고 견딜 수 있다 싶을 때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죠. 과거에는 그런 게 동양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혼 전에 동거를 한다 이런 것들이 매우 좋지 않게 해석이 됐는데 요즘 보면 한국처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데이트할 때 이럴 때의 관점으로 상대를 생각하고 결혼 이후에 벌어질 서로 간의 문제들, 또 고부 갈등의 문제들, 또 사돈 간의 문제들, 서로 간의 또 격차의 문제, 의식의 차이 문제 이런 것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다가 결혼해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막상 감당을 못해야 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먼저 서로가 인간으로서 존중한다는 것이 배려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녀 교육에서도 서로가 합의된 수준의 자녀 교육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부 간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서도요. 결혼을 하게 되면 고부 간의 갈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관점을 처음부터 세워야지 그런 것들을 전혀 변수에 두지 않고 있다가 결혼하면서 그런 갈등이 5년, 10년, 15년 되면서 결국 부부 간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봤고요. 또 한편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동서 간에 결혼했을 때 거의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사를 가진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둘이는 좋아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서 집에 애를 키워야 되는데 장모나 장인이 좀 키워준다. 근데 장모나 장인이 내 애에게 다른 정치적 사상을 주입시킨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단순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가면서 나중에 두 사람 사이도 거의 깨어지는 단계까지 가는 모습들을 봤고 사돈 간에도 거의 왕래를 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적대적이 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도 충분히 이 토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하기 전에도 그걸 공식화 시켜야 되고 결혼했을 때도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공개적인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비공식적으로 엄밀하게 갈등이 지속되는 것을 억지로 참는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명절 갔다 와서 터진다거나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터져버리는 양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적당한 조건, 또 적당한 수준, 또 상대에 대한 매력 이런 것들로 좋은 측면만 가지고 바라보면서 하게 되죠. 그 뒤에 숨어있는 나쁜 측면, 한국 사회에 이렇게 잠재하고 있는 골치 아픈 것들, 상대 가족하고 결혼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염두에 두지 않고 결혼 이후에 닥치면 이제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연애 시절부터 충분히 토론하고요. 이런 문제에서 솔직히 문제가 심각하겠다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자기 집안의 문제에서는 배우자 각자가요. 자기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요. 서로 완벽하게 원하는 것을 충족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두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또 배려하고 그 속에서 서로 이 타협점을 찾아서 적당한 선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지 결혼이라는 것이 뭐 서로가 완벽하게 이렇게 불같은 사랑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된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 대 인격으로 존중을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적어도 배려를 해주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을 가지고 그것이 뭐 부부관계가 식었니 어쩌니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은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나중에라도 큰 갈등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갈등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서로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갈등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부부관계지 모든 갈등을 다 해결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부관계에서 파국을 갖다가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요, 이 고부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말하면 수습이 되거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차단해 주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해요. 적당한 시점에 폭발하면서 그것을 휴전으로 이렇게 유지하고 그 선에서 서로가 적당히 그냥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답이지 고부 갈등이 해결의 어떤 솔루션이 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요, 서로 이해도 너무 다르고요. 또 서로 간의 문화나 의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하고 화해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부모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도요. 한국은 부모가 자식을 무한대로 책임지고 자식은 부모에게 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것도 서로 적절히 조정해야 된다. 부모는요. 자식이 그냥 원하는 삶, 또 자식이 처해져 있는 조건에서 환경에서 그 자식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부모가 자식도 나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교수 부부인 조국 부부가 자식은 변호사, 의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정해놓고 가다가 저 사단이 났잖아요. 자식은 나보다 뛰어날 수도 있고 나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식이 나보다 못하게 됐다고 내 잘못이다? 우리는 흔히 자식이 잘된 집을 볼 때 부모가 잘해서 교육을 잘 시켜서 자식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보다 랜덤 현상이라고 봅니다. 어떤 집에 찢어진 가난함 속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못 해줘도 뛰어난 아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그 집에서도 시원찮은 자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솔직히 뽑기를 할 때 그 뽑기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것과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식이 좀 이렇게 자기 기대에 못 미치면 그 속에서라도 자식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또 자식은요, 부모가 자기를 도울 때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알도록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부모가 이만큼을 나에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뭘 해줄 때 부모로서 자식한테 해주는 이 성의의 결과다라는 것을 반드시 자식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퍼다 주듯이 해줬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이 매사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부모와 자녀는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갖다가 존중도 해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 거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또 자식이 부모한테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 되고 내 삶은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겠지요. 갈수록요, 가족이라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동체 속에서 자식들도 커가고 가족관계도 형성됐지만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또 그 부부를 둘러싼 양쪽 집안, 그리고 또 부모 자식 관계, 이 모든 것들이요, 전부 계획성 있게 논의되어지고 또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갖다가 존중하고, 그리고 이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쫓기기보다는 적당한 선을 지키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오늘의 팁은요, 결혼 생활도 이제 적정하게 전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서로 힘의 관계를 가지고 그 속에서 타협점을 찾고,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양해해주고, 어른 대 어른, 성인 대 성인으로서 서로를 인정해주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을 가지고 사랑이 전부다, 사랑으로 뭐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된다, 또 상대가 전적으로 나를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생활은 아예 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존중 속에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가 적당히 어려워하고 적당히 배려하고 적당히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낫지, 가족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것다는 비현실적인 접근을 하다가는 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오늘의 팁입니다. 나의 삶 속에 쌓인 행복은 누군가의 절망이 오도 같이 가는 길을 위해 너와 나 하나 되어 같은 꿈 꾸지 못할까. 내가 어딘 깊음 속에 그대 눈물 찾지 못할까.
흩날리며 벚꽃 필 때 미소 지며 반